조금 이렇게 요약을 드리면 결국은 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 담당 박재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내년에 휴미라 시밀러 출시를 앞두고 글로벌 업체들의 휴미라 시밀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방향성을 좀 점검해보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3년에 저희가 큰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휴미라 때문이고요.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북미에서 매출액 177억 달러를 기록한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고, 관련해서 이제 시밀러 시장이 큰 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불확실성이 크다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유는 이제 이전과 달리 10개사의 제품이 거의 동시에 이제 출시되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어 있고, 자가면역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제 시밀러 대비해서 시장 침투가 과거에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휴미라 시밀러 좀 예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각종 차별화 전략, 고농도나 이제 시트레이트 프리 같은 좀 차별화 전략들이 시밀러마다 존재하고, 이제 첫 약국 제재다 보니까 이제 상호 교환 가능 이제 시밀러가 처음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판도를 예상하기 어려운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오리지네이터인 에피, 시밀러 개발사 암젠 오가논 이런 업체들이 바라보는 시장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침투 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시밀러 산업이 미국에서 이제 개화한 게 16년 말부터인데, 이때 이후에 보면 그 치료제의 성격에 따라서 침투 속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인 인플릭시막 같은 경우에는 침투 속도가 굉장히 느렸고, 2년이 지났는데도 시밀러 침투가 6.6%밖에 일어나지 못했고, 이제 항암제들 리툭시마, 트라스투즈마, 베바시주마 이런 항암제들은 사실 출시한 지 2년 만에 이제 시밀러 침투율이 50% 이상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질환에 따라서 침투율이 달라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환자 중심으로 이제 처방이 일어나고, 이런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존 환자를 기반으로 이제 처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시밀러 침투가 휴미라가 생각보다 느리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저희가 포뮬러리에서 좀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거 인플릭시막 당시보다는 상황이 전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사보험 리스팅 자체가 거의 되지 않았고, 초기에. 그렇다 보니 초기에 이제 점유율 상승은 거의 공보험 위주로 사실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앞으로는 그렇게는 지금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리지네이터 입장에서도 과거 대비해서는 이제 속도는 좀 빨라질 거라고, 시밀러 침투 속도는 빨라질 거라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항암제 시밀러의 속도랑은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시밀러와 과거 이제 자가면역 시밀러 중간 단계에서 시밀러의 침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업체들의 휴미라 시밀러 관련 코멘트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이제 에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피 같은 경우에는 23년 내년에 휴미라 시밀러의 매출액 가이던스로 우선 마이너스 45%를 주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가이던스는 아니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의 일단은 이제 여유는 둔 상황이고요. 이 마이너스 45%에는 이제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P랑 Q의 효과가 같이 녹아 있고요. 이제 P도 하락하고 Q도 하락하는 모습을 내년에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P의 조금 하락에 더 중심이 있다고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가이던스는 저희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조금 더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포뮬러리와 약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 포뮬러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이제 사보험과 공보험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내는 이제 공보험이 이제 전부 다지만 미국은 사보험이 더 비율이 높고요. 이 사보험사들은 각각 의약품 급여를 해주는 목록, 그래서 의약품 목록을 이제 포뮬러리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포뮬러리를 이제 약국 제재 같은 경우에는 PBM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PBM들이 관리하는 포뮬러리에 약이 이제 리스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에 큰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뮬러가 굉장히 시밀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제 요소인데, 이제 시밀러와 오리지널을 동일 티어에 이제 리스팅을 하겠다고 에피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런 걸 이제 영어 용어로 이제 페리티 어세스, 페리티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이 이제 동일선에 리스팅 되는 거의 의미를 이제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인플릭시맙이 저희가 특허 만료됐을 때에는 J&J는 페리티 어세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밀러의 리스팅을 조금 못하게 조금 더 독점적으로 리스팅을 J&J 같은 경우에 했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2016년 말의 얘기고요. 지금 그렇게 이제 하면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제 에피부터는 동일 선에 이제 리스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동일한 선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위한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는 조금 감수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의 시밀러 경쟁 구도에 대한 질문이 이제 에피 쪽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피의 지금 시각은 10개사가 시밀러를 개발하고는 있지만 모두가 시장을 분할하기는 어려울 거고, 경쟁력 있는 일부 업체들이 이제 좀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경쟁력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휴미라랑 유사한지 이게 첫 번째고, 이 유사하다는 거는 고농도 스트레이트 프리 같은 오리지널 휴미라의 차별화 전략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인 공급 부분이 이제 나온 이유는 최근에 이제 알보텍이라는 저희 경쟁사 중 하나가 휴미라 시밀러 이제 FDA 승인 과정에서 인스펙션 그 실사 후에 공장 실사 후에 CRL을 좀 수령을 했습니다. CRL 수령했다는 건 허가를 거절이라고 쉽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산에서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에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가논이 이제 말했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휴미라 시밀러 시장 전망에 대한 힌트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 24년 5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걸로 오가논에서는 지금 보고 있고, 이유는 23년에는 이제 PBM 계약이 이미 확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23년에 저희가 출시가 7월에 되기는 하지만 사보험 침투는 2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지금 오가논에서는 보고 있고, 이제 사보험 외에 공보험, 뭐 이런 지역 보험이나 뭐 HMO 플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침투가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뮬러리에 이제 시밀러가 몇 개가 리스팅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최대 3개, 그리고 일반적으로 2개 시밀러가 리스팅 될 걸로 지금 오가논에서 보고 있고,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리지널이랑 같은 티어에 저희가 리스팅이 될 거기 때문에 뭐 1+2나 1+3 이런 식으로 1이 이제 오리지널이고 2가 시밀러인데 이런 식으로 아마 리스팅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에 대한 톤에 대해서도 이제 오가논 쪽에 질문이 들어갔는데, 이제 답변 내용이, 그러니까 이 휴미라 시밀러의 매출 전망치가 사실 굉장히 좀 상이합니다. 이제 일부 업체들은 몇십억 달러, 뭐 20억 달러 이 정도의 매출을 이제 피크 세일즈를 얘기를 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한 3에서 5억 달러 정도를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디에 가깝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수십억 달러에 대해 가이던스는 조금 공격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3에서 5억 달러 수준에 일단은 동의한다 이렇게 오가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휴미라의 시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3에서 5억 달러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숫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덧붙인 내용은 약가 할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스몰 몰레큘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시밀러 대비해서 할인폭이 클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장 규모가 20조 정도 됩니다. 휴미라의 미국 시장 규모가.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가 인하를 얼마나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규모가 또 다시 결정이 될 텐데, 이 부분에서 이제 기존 시밀러 대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큰 폭의 약가 인하를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글로벌 업체들을 보면서 코멘트를 보면서 제가 해석해 본 부분이고요.
이제 경쟁 구도에서도 이제 에피의 말에서 저희가 좀 힌트를 얻어보면 지금 이렇게 이 표들이 현재 미국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경쟁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10개사의 제품이 개발 중이기는 하지만 이제 고농도 제품으로 추려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농도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알보텍, 셀트리온, 암젠 정도가 현재 고농도 시밀러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 이제 생산으로 조금 더 추려본다면 사실 이제 경험이 별로 없는 이런 업체들, 이렇게 좀 작은 업체들보다는 사실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더 높고 이런 걸 이렇게 같이 저희가 좀 필터링을 해본다면 이제 고농도이면서 생산을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 생각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암젠 이렇게 3개 업체가 좀 주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개가 경쟁 중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국내 업체들은 조금 유의미한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조금 이렇게 요약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차별화 전략과 안정적인 공급이 이제 시밀러 내에서의 점유율에선 중요할 걸로 보이고 이제 과거 사보험 포뮬러 리스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인플렉트라 대비해서는 이제 침투가 빠를 걸로 기대되고 고농도 스트레이트 프리 시밀러를 보유하고 있고 안정적인 생산 설비를 갖추고 이제 레퍼런스가 충분한 국내 기업들의 유의미한 점유율이 기대가 되고 23년에는 이제 공보험 위주의 침투, 사보험 시장 진입은 23년 이후에 이제 본격화될 걸로 전망하고 있고 또 경쟁으로 인한 약가이나 폭은 다른 시밀러에 비해 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글로벌 업체들의 컨콜에서 좀 뽑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업체들의 휴미라 시밀러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